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 이거 진짜 법칙으로 알고 계셨나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100%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거죠. 시크릿에서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건 그물망처럼 연결된 이 세상의 법칙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건 사실은 플러스 알파, 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법칙이 아닙니다. 끝! 이렇게 얘기하려고 영상을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고 미래는 불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어렵고 불편하고 매일매일 버티면서 사는 것도 이젠 지치고 주위에 물어보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다라는 식의 대답만 돌아오고 그걸로도 이제 위안이 되지 않을 때 삶을 바꾸고 싶잖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그럴 때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거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일수록 간절할수록 절실하게 우리는 뭔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다이어트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다 아시죠? 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은 빠집니다. 이게 바로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정석대로 하면 살이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뭔가 더 쉽게, 빨리, 그리고 간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산업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진다는 그 망고의 진리를 모두가 알지만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빨리 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광고를 보면 무슨 식품을 먹고 살을 뺐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그분들은 정석대로 운동하고 적게 먹고 그렇게 해서 살을 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식품이나 약을 먹고 살을 뺐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산다고 하죠. 속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하면, 이 법칙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마치 마법의 약 같은 걸 찾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 너한테만 알려줄게. 라는 그런 달콤한 말들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 이 법칙을 나만 몰랐는데 이제부터 알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확 바뀔 거라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확 꽂히는 거예요. 검증도 안 된 말만 믿고 말이죠. 부자가 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면 그 방향성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행동, 건강해질 수 있는 행동 말이죠. 서울대 가고 싶다고 백날 기도하고 확언하고 100번 쓰기 하면 뭐합니까? 공부를 해야 서울대를 가든 인서울을 가든 할 거 아닙니까? 지속적인 행동이 받쳐줘야 이 물질 세계에서는 일이 생깁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는 행동을 해가면서 마인드 차원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확언이든 시크릿이든 기도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행동을 위한 동기부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목 그대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법칙이 아닙니다. 저도 10몇 년 전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을 계속 해왔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일이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삼고 또 다시 원하고 끌어당김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계속 다른 것을 추구하더란 말입니다.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또 다른 길을 원하고 계속 반복해서 원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도 비교적 최근에 쓴 책인 위대한 시크릿에서 그런 말을 했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면서 끌어당김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을 보면 론다 번이 내면 탐구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원하는 것을 계속 바라고 떠올리는 행위는 욕심과 에고를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과정이란 걸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에고를 강화하면서 살 것인가?
마음 편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잠도 잘 자고 사람들과도 좀 편하게 지내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걸까?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로 살 수는 없는 걸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완전한 자유, 행복한 상태, 평화롭게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바로 마음 공부를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마음 공부만 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공부하시다 보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음 공부는 내가 가진 생각 중에 가장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세상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삶을 인식하는 시선이 바뀌면 삶의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인식하면서 그렇게 경험한 것만 진실이라고 믿던 세상이 깨끗하게,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마음 공부는 이해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하 하고 알아버리는 겁니다. 물 위에 뜨는 방법을 논문을 수백 개 읽고 글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물에 뛰어들어서 감을 잡는 거죠. 그래서 나의 체험과 내 일상생활에서 감을 잡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되실 겁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손으로 더듬더듬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불안한 마음 잘 모르니까 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많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딱 뜨게 되면 질문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실 겁니다. 그때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떤 상태냐? 제가 알게 된 수준까지는 특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알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 30대를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하면서 다 보냈어요. 그때 들인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신비체험이라고 불리는 그런 명상들도 받아봤고 저도 그런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내 삶이 정말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에 되어서야 이제 좀 알려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채널도 만들고 영상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슬쩍 엿본 분들이 가르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십수년을 그렇게 돌아온 거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만약 여러분도 불안하지 않고 내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꺼내어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명상이라는 말 속에는 명상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라는 게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독자님들이 생겨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영상 만들어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